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이영주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학사경고자 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2020학년도 명지대학교 대학 혁신지원사업 정책연구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 연구 내용, 연구 결과, 향후 계획, 벤치마킹 시 고려할 점 등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배경입니다. 연구 배경은 학사 경고자 지원 체계 점검 및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매년 대학의 중도 탈락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도 탈락 고위험군인 학사 경고자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중도 탈락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및 개선안 마련입니다. 기존의 명지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사 경고자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학사 경고자 지원 체계 개선안을 도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연구 내용 1은 효과성 분석입니다. 명지대학교 교육개발센터에서 운영 중인 학사 경고자 프로그램 총 2종에 대한 이수 여부에 따른 교육 성과의 차이를 검증하였습니다. 이때 교육 성과는 만족도, 학업 성취도, 중도 탈락률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연구 내용은 현황 점검 및 개선안 도출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연구 내용 1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명지대학교 학사 경고자 학습 지원 체계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성 분석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 연구 자료에서는 정책 연구 과제 일부 내용만 발췌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분석 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2종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학사 경고자 학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후에는 온라인 콘텐츠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사 경고자 학습 컨설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후에는 학습 컨설팅으로 하겠습니다. 분석 학기는 총 4개 학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2021년 1학기, 2021년 2학기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학기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방법은 총 2개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교육 성과 차이 검증입니다. 연구 문제와 변수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내용 2는 개선안을 위한 현황 점검입니다. 현재 지금 보이는 내용은 현행 명지대학교 학사 경고자 학습 지원 체계입니다. 스텝 1으로 보면 학사 경고 저희 학교 기준은 평균 평점 1.5점 미만입니다. 해당 학기가 끝날 무렵 학사 경고가 발생을 하면 학사 지원팀에서는 이 학사 경고자 명단을 관련 부서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이제 학사 경고가 발생한 이유가 되겠죠. 스텝 2에서는 각각 학사 경고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교육개발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온라인 콘텐츠에 해당하고요. 필수로 운영되고 해당 학기 방학 중에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 선택사항으로 두 번째 프로그램인 학습 컨설팅이 진행이 됩니다. 학습 컨설팅이 진행된 이후에는 또 그 이후 단계로 다양한 유관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학사 경고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난다면 그 이후 단계로 스텝 3로 다음 학기 평균 평점 분석, 성적 향상 장학금 지급 등 추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학사 경고자 학습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본 연구에서는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개선안을 위한 현황 점검으로 현재 명지대학교 교육개발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온라인 콘텐츠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사 경고자 학습 지원을 통한 학업 성취도 향상이며 학사 경고자 학교 적응 지원을 통한 중도 탈락률 감소입니다. 프로그램 1 온라인 콘텐츠의 장점은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참여이며 미참여 시에는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제한 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온라인 컨텐츠 프로그램의 운영 절차는 그림 1과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프로그램 1 온라인 컨텐츠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두 개의 화면은 저희 온라인 컨텐츠의 실제 운영되고 있는 화면 캡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LMS 시스템에 탑재돼서 학생들이 수강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온라인 컨텐츠의 실제 내용 구성입니다. 보시면 그 온라인 컨텐츠의 강사로 교내 유관부서 담당자와 그리고 그 우수 사례로 발굴이 된 교내 학생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컨텐츠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내용을 보시면 유관부서에서는 학사에서는 대학 생활 안내, 학사 관련된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학생상담센터에서는 동기부여라든지 심리 지원 특강 등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개발센터에서는 학업 역량 강화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강사들은 나만의 학업 비법이라는 학습법 공모전 수상자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본인의 학업 비법 등을 그 학사 경고자들에게 같이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프로그램인 학습 컨설팅입니다. 학습 컨설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사 경고자 학습 지원을 통한 학업 성취도 향상, 학사 경고자 학교 적응 지원을 통한 중도 탈락률 감소입니다. 학습 컨설팅의 장점은 교육학 박사에 의한 1:1 학습 컨설팅이라는 점입니다. 성적 부진의 원인을 입체적으로 진단하여 맞춤형 교육 처방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특징은 성적 향상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성적 향상 장학금을 보고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학습 컨설팅의 운영 절차는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학습 컨설팅이 진행된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속 조치는 다음 학기 평균 평점을 분석한 후에 성적 향상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점이고요. 성적 향상 장학금의 지급 기준은 오른쪽 표 2와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학습 컨설팅의 후속 조치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컨설팅이 진행된 이후에 교육개발센터에서는 학사 경고 원인별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원인에 따라 교내의 다양한 유관부서의 프로그램과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 3이 학습 컨설팅 연계 유관부서 및 대표 프로그램을 안내한 것인데요. 실제로 학습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컨설팅 이후에 교육개발센터에서는 해당 학생들의 주요 학사 경고 원인을 확인을 해서 관련된 유관부서의 학생들을 연계를 하고 그 연계된 유관부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1 온라인 콘텐츠 그리고 프로그램 2 학습 컨설팅에 대한 학생들의 실제 참여 현황입니다. 저희가 2020년 그리고 2021년 학기별 그 참여율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온라인 콘텐츠 참여율은 1학기보다는 2학기에 다소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1학기 때는 2020년 1학기, 2021년 1학기 모두 40%대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고요. 2020년 2학기, 2021년 2학기 모두 60%대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학습 컨설팅의 참여율은 좀 다소 낮은 편이었습니다. 20년 1학기에는 2.1%, 20년 2학기에는 3.47%, 21년 1학기에는 1.2%, 21년 2학기에는 2.7%로 좀 다소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학습 컨설팅을 참여한 학생들의 성적 향상 장학금 수혜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21년 1학기에는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성적 향상 장학금을 수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20년 2학기부터 21년 1학기, 21년 2학기 모두 50% 이상의 성적 향상 장학금을 수혜하였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 1은 효과성 분석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구 결과 1.1.1은 만족도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고요. 20년, 21년 만족도 평균은 3.65점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실제 학생들이 만족도에서 주관식으로 응답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저희 같은 외국인 학생한테 인터넷으로 통해 과제하는데 언어 문제 때문에 이해가 안 갈 때가 매우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프로그램 덕분에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전부를 자세히 알려줬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와 같은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다음 그 빨간색 줄을 보시면 나 자신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좋았다. 혹은 학사 경고자도 저버리지 않고 책임지는 인상을 주어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결과 1.1.2 만족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습 컨설팅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21년 만족도 평균은 4.27점으로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습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주관식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빨간 줄을 보시면 학생에게 학교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두 번째를 보시면 내가 왜 대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다시금 상기할 수 있는 기회였다. 혹은 세 번째 보시면 교수님께서 저를 잘 파악해 주시고 힘이 되는 조언들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등의 긍정적인 응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두 개의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학업 성취도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 1.2.1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참여 여부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참여 전후의 평균 평점 변화 정도는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크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콘텐츠 참여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 1.2.2를 보시면 학습 컨설팅 참여 여부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학습 컨설팅 참여 전후의 평균 평점 변화 정도는 참여자가 2.015점으로 미참여자 0.996점보다 크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참여자의 평균 평점이 미참여자의 평균 평점보다 약 1점 이상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컨설팅 참여에 따른 학업 성취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탈락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는 온라인 콘텐츠 참여 여부에 따른 다음 학기 중도 탈락률의 차이 결과이며 오른쪽 표는 온라인 콘텐츠 참여 여부에 따른 2년 뒤 중도 탈락률의 차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2020년 1학기 학사 경고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콘텐츠의 참여자는 미참여자보다 다음 학기 2020년 2학기, 2년 뒤인 2022년 2학기 모두에서 중도 탈락률이 낮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참여 여부에 따른 중도 탈락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중도 탈락률이며 왼쪽에 있는 표는 학습 컨설팅 참여 여부에 따른 다음 학기 중도 탈락률의 차이, 오른쪽에 있는 표는 학습 컨설팅 참여 여부에 따른 2년 뒤 중도 탈락률의 차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2020년 1학기 학사 경고자를 대상으로 학습 컨설팅의 참여자는 미참여자보다 다음 학기인 2020년 2학기, 2년 뒤인 2022년 2학기 모두에서 중도 탈락률이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학습 컨설팅 참여 여부에 따른 중도 탈락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실제 위에 있는 두 표를 보시면 학습 컨설팅의 참여자가 굉장히 적었죠. 미참여자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통계적인 결과를 해석할 때는 다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습 컨설팅에 참여한 2020년 1학기 학사 경고자는 다음 학기인 2020년 2학기에 아무도 중도 탈락하지 않았고요. 전원 학적을 유지했고요. 2년 뒤인 2022년 2학기에는 한 명만이 중도 탈락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연구 결과 1을 통해서 연구 결과 2에서는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선안 1은 온라인 콘텐츠보다는 학습 컨설팅과 같은 학사 경고 요인 맞춤형 프로그램의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사 경고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점이었고요. 개선안 두 번째는 기존 학사 경고자 지원 체계는 학사 경고 발생 이후 학생에겐 효과적이나 학사 경고 발생 이후의 후속 조치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대학의 중도 탈락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학사 경고 발생 이전에 중도 탈락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안 세 번째는 기존 학사 경고자 지원 체계는 단계별 유관 부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중도 탈락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사 경고자 학습 지원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박스에 있는 내용은 기존 명지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사 경고자 학습 지원 체계 개선안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학사 경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학사 경고 발생 혹은 중도 탈락률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신규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중도 탈락 고위험군 AI 조기 예측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이를 통해서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학생들은 신규 프로그램인 중도 탈락 고위험군 요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전반적인 중도 탈락 관리 거버넌스의 도입을 제안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애초에 학사 경고자로 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 탈락 고위험군 AI 조기 예측 시스템 도입이며 두 번째는 중도 탈락 고위험군 요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세 번째는 중도 탈락 고위험군 관리 거버넌스의 구축입니다. 명지대학교에서는 2022년 1차 년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일부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차 년도, 3차 년도 사업을 통해서 향후 계획들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치마킹 시 고려할 점입니다. 첫 번째, 학사 경고자 학적 변동 분석 시에는 다음 학기뿐만 아니라 최종 학적 변동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학사 경고자 프로그램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대학 자체 사업, 교비로 운영되는 대학 자체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섬세한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학사 경고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